삼성전자가 1.2%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행히 21선은 지키면서 끝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3.48%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차별화된 모습인데요. 잠시 후 살펴보시죠. 한미반도체가 사상 최고가 돌파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제주반도체 7% 상승하면서 3일 연속 상승입니다. 에코프로가 11.9% 급등했습니다. 액면 분할 추진 소식에 이틀 연속 급등이죠. 강한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의미 있는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에코프로 BM도 5.6%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 상승했고요. 노르페인트가 바닥권 돌파 상한가인데요. 2차전지 관련 이슈가 생겼습니다. CCS가 5일 연속 급등을 했고 저항에 부딪히면서 일단 저항 확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조기 편입설에 21%까지 급등했다가 11%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관련 뉴스가 정말 많은데요. 반도체 설계업체 ARM이 현지 시간 7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고 이번 분기에 대한 강력한 수익 전망을 제시하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한때 주가가 41%까지 급등했습니다. HBM 가격이 기존 주력 제품인 D램 가격 대비 500% 수준으로 치솟았다는 소식도 있고요. TSMC와 SK하이닉스의 인공지능 동맹 소식이 나오면서 한미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4.3% 상승하면서 21선을 올라탔고요. 어제는 21선 올라탄 것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오늘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이닉스의 30분봉상 상승, 조정, 상승으로 하루 급등, 하루 쉬고 하루 다시 상승하는 전형적인 상승 N자의 흐름입니다. 설 연휴 끝나고 전고점 부근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 확인을 해야 되겠고 월봉상 장기 상승 추세 유효한데요. 21년 최고가 15만 500원 부근에서는 매물 소화 과정을 일단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일봉입니다. 최근 한 6개월 이상을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요. 오늘 박스권 돌파, 사상 최고가 돌파하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거래대금 8,900억 터뜨리면서 의미 있는 돌파 상한가입니다. 한미 반도체의 월봉인데요. 6개월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돌파하는 모습이죠. 추가 상승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다음 주 조정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단기 매매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CXL D램 검사 장비 상용화로 주목받은 네오셈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CXL 테마 대장주로 엄청난 급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쭉 나왔는데 요 앞에 지지받았던 자리죠. 그 자리와 45일선이 겹치는 자리에서 지지 캔들이 이틀 연속 나오고 오늘 급등한 모습입니다. 21선이 1차 저항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강한 저항, 지난 1월에 저항 받다가 돌파 후 지지가 나왔었는데 갭으로 깨졌습니다. 그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수요 증가에 관련 반도체주들의 이익 성장이 기대되면서 관련주 급등했습니다. 매커스, QRT, 이미지스, 에이직, 랜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어버브 반도체 등 급등했는데요. 매커스는 AMD의 국내 유일 기술 영업 파트너로 부각되면서 급등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온 디바이스 AI용 차세대 메모리 제품을 선보이면서 AMD와 PIM 기술을 공동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매커스가 관련주로 급등했습니다. 매커스 일봉을 보면 지난 12월 저항받았던 자리 부근에서 지지 후에 급등이 나왔고요. 과거의 사상 최고가 17,500원 부근에서 저항 압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상장 이후 첫 분기 단위 흑자 전환 성공 소식에 급등세 보였습니다. 오픈 엣지 월봉을 보면 과거 사상 최고가 27,750원에서 지난 12월에 부딪히고 하락을 했죠. 이번에도 그 자리 부근에서 한 번 더 부딪힐 수 있는데 거기서 매물 소화 과정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제 LG화학이 GM과
2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오늘 아침 LG화학 5.5% 상승 출발했는데 음봉으로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쭉 올라온 상태에서 호재가 나오면서 시가가 떴지만 머리 위에 이 회색선 121선이 있고 전고점 매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호재로 떴다가 눌릴 확률이 높았었고 어제 영상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을 확인하고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제 13.7%, 오늘 11.9% 급등하면서 여기 여러 번 지지받았던 선,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죠. 어제 윗꼬리를 만들었고요. 61선 지난번에 저항받았었죠. 이번에도 저항받을 수 있는 자리인데 오늘 두 개의 저항을 한 방에 돌파했습니다. 어제 윗꼬리가 나오면서 저항 매물 출회가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매물을 받아내고 그 위에서 마감을 한 것으로 의미가 있는 상승세가 나타난 거죠. 거래량도 최근 대비 3배 정도 터졌습니다. 일주일 전 영상에서 주봉상 의미 있는 자리에서 2주 연속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 쇼크로 빠지더라도 다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주 주봉 완성이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졌습니다. 2주 연속 지지 캔들이 나오고 5위평과 12평을 한 방에 회복하는 양봉이 떴죠.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고 단기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물론 이번 주에만 20%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주 2평 부근에서는 조정을 거쳤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월봉상 22평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5위평을 회복하는 중이고요. 일봉상 지지 영역에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저항 2개를 돌파한 만큼 다음 주 조정이 나왔을 때는 저점 매수 기회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머리 위에 지난 11월, 12월 저항 받았던 74만원 그리고 241선과 121선 저항이 겹쳐져 있는 저항 영역에서는 한 번에 돌파하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흐름을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2월 3일에 올린 2주식 3개 눌리면 무조건 매수할 겁니다. 영상에서 에코프로 눌림 시 매수 기회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보다는 약했죠. 에코프로 BM은 일단 어제 고점과 21선이 겹쳐져 있는 자리에서 오늘 윗꼬리를 만들면서 끝났는데요. 다음 주에 21선 올라타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주봉상 지난주 음봉을 감싸는 양봉의 형태가 나오면서 다시 주봉상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이틀 연속 급등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설 연휴에 차트 분석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5% 상승하면서 이 노란색 선 21선을 올라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1월 기준 양봉의 중심 부근에서 최근에 지지 흐름이 명확히 나왔었고 5일선 올라타고 21선 올라타고 주봉상 2주 연속 중요한 자리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지지 캔들이 나오고 5주 2평을 회복을 하는 모습이 나와서 단기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앞당기고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사명을 삼성 로보틱스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라고 뉴스가 전해졌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측에서 15시 9분에 공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콜옵션 조기 행사 관련해서 별도로 전달된 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는 공시를 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19% 상승 출발해서 21%까지 올랐다가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21선 위에서 끝나면서 상승 음봉이 됐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 급등 출발하기 전까지 차트 흐름상 단기 약세 흐름이 살아 있었고 어떤 바닥 패턴 시그널은 없었습니다. 약세 흐름이 진행 중인 주식이 장 끝나고 호재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급등하고 다음날 급등 출발하면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음봉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아침에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로블록스가 컨센서스를 웃도는 4분기 실적과 올해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뉴욕 증시에서 8% 급등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표준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가온그룹의 주가가 21% 급등했습니다. 가온그룹의 월봉입니다. 21년, 22년에 쌍봉 형성하고 강한 하락, 반등, 또 하락인데 최근의 흐름이 쐐기형에 가까운 하락이고요. 이 쐐기형 하락 상단 저항을 돌파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작년 9월에 한 차례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12월에 급락을 했다가 1월달 한 번 더 상승, 그리고 2월달 상승 시작 첫 양봉입니다. 바닥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작년 9월에는 첫 3일선 눌림에서 한 번 상승, 그리고 5일선 눌림에서 작은 상승 한 번 있었고 1월에는 첫 3일선 눌림에서 한 번 상승하고 내려왔는데 21선에서 지지가 나왔고 이번에 상승했는데요. 이번에도 첫 3호일선 눌림에서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241선을 확실하게 올라타면 한 번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481선 저항, 전고점 저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 시제품을 개발 중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관련주로 파인 엠텍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한 달여 만에 6천만 원을 탈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기술 투자 등 가상화폐 관련주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3월 4일에 김현탁 교수의 LK99 검증 발표 앞두고 초전도체 관련주 연일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CCS가 최근에 5일 연속 급등이고 단기 대장인데 12월 고점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12월 고점은 그 전에 지지받았었고 지지를 받다가 저항으로 바뀐 자리죠. 그래서 5일 연속 급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벤트가 3월 4일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어제 소개해드린 파워로직스도 오늘 장중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었고요. 조정을 거치고 또 한번 3월 4일 전에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초전도체 테마 오리지널 대장 신성 델타테크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오늘 2%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 조정 파동을 확인하고 이벤트 전에 한 번 정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신성 ST는 오늘부터 3거래일 단일가 거래인데요. 30분마다 한 번씩 거래되는 거죠. 급등을 해서 단기 과열 지정이 됐고 3거래일 단일가 거래가 끝나면 한 번 정도 상승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노르페인트가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여주는 기능성 제품 13개 제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인데요. 노르페인트 주봉을 보면 1년 6개월 넘게 박스권을 형성했는데 박스권 중심 62평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오늘 한방에 상한가로 돌파했습니다. 의미 있는 바닥권 박스 돌파가 나왔고요. 이런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으면 다음 저항을 향해서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일봉 차트상 이평선이 밀집해 있는 자리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 일봉상 조정이나 분봉상 조정을 확인하면서 접근해 보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HLB 그룹 진양곤 회장이 HLB 글로벌 주식을 추가 취득했다는 소식에 HLB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HLB 글로벌은 HLB 그룹주 내에서는 후발주였는데요. 다른 애들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뒤따라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대장인 HLB 같은 경우는 크게 상승 조정, 상승 3파의 후반부에서 오늘 전고점을 넘어갔지만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 가능성이 생긴 모습입니다. 5일선 부근에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다음 주 5일선이 깨지면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5일선 지지 이탈 여부와 조정 파동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젠백스 링크가 신사업 본격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경영진 영입에 나섰다는 소식에 주가가 15% 상승했는데요. 거래가 급증하면서 단기 신고가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HLB가 크게 상승, 조정, 상승 3파의 후반부인데요. 신규 진입은 리스크가 큰 자리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오늘 분봉을 보면요. HLB의 5분봉을 보면 오늘 하락 출발을 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전일 종가에서 부딪히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이 나왔는데 전일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었는데요. 30분봉으로 좀 길게 보면 지난 1월 말에 이렇게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오늘 아침 저점이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지지 후에 올라갔는데 어제 저점, 어제 지지받았던 자리가 저항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고 오후장에 다시 거기서 지지가 나왔는데요. 오늘 5일선 부근에서 끝났고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자리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다음 주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 오늘 저항으로 작용한 30분의 22평을 올라타면 상승 추세가 연장이 되는 건데 만약에 반등 시도가 나오다가 이 자리가 깨지면
저지바가 깨지면서 5일선이 깨지는 거죠. 그럴 경우에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엔캠의 일봉 차트입니다. 2월 1일에 5일선을 살짝 깼다 올라갔죠. 2월 5일에도 5일선을 깼다가 올라갔고요. 어제 오늘도 5일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갔습니다. 30분봉으로 보면 5일선에 해당하는 30분의 62평을 깼다가 올라갔고 여기도 살짝 깼다 올라갔고요. 오늘도 거기를 깼다가 올라갔고 오후장에 다시 거기서 지지가 나왔습니다. 계속 5일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에 5일선이 깨진다. 그럴 때는 단기 하락이 세게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대응해 주는 게 좋겠죠. 오늘 반도체 테마가 급등하면서 저 PBR 테마는 상대 강도가 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오늘 3일선에서 저점을 만들면서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2%로 끝났고요. 또 저 PBR 테마의 한 축 은행주도 KB금융 5일선 지키면서 오늘 4.48% 상승 52주 신고가고 하나금융지주도 5일선을 지키면서 오늘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5일선을 지키면서 상승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 테마의 힘이 강하다는 거고 오늘은 반도체 테마가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강했지만 또 설 연휴 이후에 반도체 테마가 많이 올라서 쉬면은 다시 저 PBR 테마가 움직일 수 있고 저 PBR 테마가 많이 올라가서 쉬면은 대신에 또 반도체나 다른 AI 테마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순환매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을 보면 설 연휴 이후에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오늘 주도 테마는 반도체였고 1등주는 한미 반도체였고요. 최근의 대장은 제주 반도체였죠. 제주 반도체를 먼저 보고 한미 반도체를 보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난 12월 1월 상승 과정에서 조정 시 11선을 지키면서 상승이 나왔었고 11선을 지키고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반대로 어제 그제 11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저항을 받았지만 분봉을 보면 저항을 받았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면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 나왔고 그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이어졌죠. 상승, 조정, 상승의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과거에 지지가 됐던 이평선은 주가가 깨지고 나서 반등할 때 저항이 될 수 있는데 그 저항받던 선을 저점을 높이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겁니다. 제주 반도체 매매 내역을 확인해 보면 어제 저항을 받았지만 매수세 유입이 되는 걸 확인하고 종가 매수를 했고요. 아침에 저항에서 일부 청산하고 다시 재매수, 저항에서 청산하고 다시 재매수하면서 수익 극대화를 노렸고 여기서는 이제 손절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도 일부 수익을 챙기고 청산, 손절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단타 매매라면 지지가 깨졌을 때, 기준이 깨졌을 때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지나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 다행이지만 이게 급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타 매매로 접근했을 때 지지가 깨지면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되고요. 또 내가 손절을 했는데 잘 지켜지고 흐름을 바꾼다. 그러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도 매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반도체 테마 대장 한미 반도체인데요. 이 자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였죠. 67,900원입니다. 자, 오늘 분봉을 보면요. 그 67,900원을 그냥 돌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요. 그걸 뜯어서 보면 그 자리에서 분명히 어떻게 됐나요? 돌파를 하고 그 이후에 지지가 분명히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상 최고가를 대량 거래로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보면서 매수를 한다면 강력한 상승 돌파 그리고 지지 확인 다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한미 반도체 매매 내역을 확인해 보면요. 사상 최고가를 강하게 돌파하고 그 이후에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서 단타 수익을 낸 걸 볼 수 있고 또 강하게 상승하고 완만하게 눌리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하게 거래가 늘면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했는데 보통 많이 올라간 주식이 거래가 늘면서 하락이 세게 나오기 시작하면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했는데
손절하고 나서 더 이상 안 빠지고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를 해서 분할 청산으로 대응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고가 경신 및 ARM의 예상치 웃돈 실적 가이던스 제시 등으로 반도체 관련주 급등했는데요. 한미 반도체 상한가 기록했고 DIT, 네오셈, TFE, 테크잉, 매커스, QRT, 이미지스, 에이징 랜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등 급등세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조기 인수설 등의 로봇 관련주 상승했는데요. 에브리봇, 이렌시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 강세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 등의 이슈로 2차 전지주 강세 보였는데요. 에코프로, 첨보, 엔캠, 에코프로 BM, 광무 등 상승했고요. 로블록스가 지난해 4분기 호실적 및 예상치 웃돈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가온그룹 21.8% 상승, DNC 미디어, 4x4, MBT, 칩스앤미디어 등 상승했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저 PBR 테마가 연속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반도체가 계속 쉬고 있을 때 이제 반도체가 한번 움직일 때가 됐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화요일날 반도체 관련주 움직이고 오늘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시장의 큰 두 축이 저 PBR 테마와 반도체 테마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의 특징주 한미 반도체 노르페인트 상한가 기록했고요. 가온그룹, HLB 글로벌, 매커스, QRT 등이 장대 양봉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으로 한미 반도체, 노르페인트, HLB 글로벌, 젠백스 링크, 에브리봇, 삼성화재, 엔캠, KB금융. 오늘 코스피는 0.41%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의 상승폭은 크지 않았지만 설 연휴 앞두고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주봉 차트상 지난주 장대 양봉을 형성하고 장대 양봉 상단에서 양봉으로 끝났다는 것은 연휴 이후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코스피 외국인이 4,100억, 기관이 3,00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1.8% 급등세 보였습니다. 아침부터 장중 내내 강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주봉상 4주 연속 하락했는데 지난주에 긴 아랫꼬리, 이번 주도 아랫꼬리 양봉이 나오면서 4주 연속 하락, 다시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1,400억 매수, 개관이 200억 매도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4원 상승한 1,328.2원.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가 2% 급등, 상해 1% 상승, 홍콩 항생지수 1% 하락했습니다. 미증시 선물 보합권이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기아가 1%씩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KB금융이 강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급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반도체주 HPSP 급등했고요. 엔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하이닉스, 현대차, 한미반도체, 삼성물산, 기아, 셀트리온, KB금융, 강원랜드, 페노션.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현대차, 삼성전자, 신한지주,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처엠, SK하이닉스, KB금융, LG에너지솔루션.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LG화학, SK하이닉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머티, 현대차, 페노션, SK, LG에너지솔루션, 두산 로보틱스, 셀트리온.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에코프로, 엔캠, HPSP, 에코프로 BM,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어버브 반도체.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에코프로, 오픈 엣지, 에코프로 BM, CJ ENM, DIT, STI, PSK 홀딩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리노공업, HPSP, 알테오젠, 에이징랜드, QRT.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스윙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